이 탑티어에 속한 그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3기가 뭐 2기가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어떻든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하고 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기업들은 향후에 에너지 공급 구조에 있어서 PB가 메인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조 단위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기업도 없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그 3분기인가요? 이게 이제 나왔던 자료인데, 이제 12년도 되면 뭐 독일에서 이 루프탑이나 낮이 됐을 때 2불대로 데려갈 거라고 봤지만 이미 이 가격 구조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태양광 산업이 기존 플레이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가격 다운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뭐 GE나 뭐 토탈이나 뭐 그 거대 석유 재벌들이 다시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뜨거운 경쟁 공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올해 가격 하락된 게 우리가 예측했던 2년을 앞당긴 가격 하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13년에서 15년까지 그리드 페레트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 내년 내후년에 그리드 페레트가 올 거다, 이렇게 바뀐 상태입니다. 가격 구조가 그렇고요. 이 뭐 방막이 뭐 나오게 되면 기존 실리콘 시장은 죽을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참 우리나라에는 유독 많았었는데요. 이미 세계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 크리스탈 실리콘 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주도적인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그 포션이 그렇게 안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든 새로 진입하는 플레이어들이 기존에 M&A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존 플레이어들을 또 짝짓기도 하고 하는 그 M&A 합종 연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가 생산 기지화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아시아가 생산 기지화되고 있다, 태양광도 역시. 미국은 50개 주마다 다 규정이 달라서 어떻든 뭐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독일은 뭐 발전차익 지원제도 또는 기준가격제도, 피딘 테리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제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에서, 대신 최근에는 이제 이 기존의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용량 범위 내에서 건설해야 되니까 기존 계통을 어떻게 확장하고 태양광을 더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주요 이슈로 되고 있고, 또 하나의 스토리지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 문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든 빨리 하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을 많이 좀 닮아가는 편인데요. 일본을 보면 좀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하고, 관료들도. 이 태양광 서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 세금 붙고 그 다음에 태양광 서차지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추가 요금 내는 건데 태양광 재원을 전기요금에 전가해서 그걸 통해서 그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양광에 대한 그 시장을 매우 빠른 속도로 키워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도입하면서 보급 목표도 2020년도에 14기가를 28기가로 높였고요. 저희 나라는 참고로 20년도 목표가 3.5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많은 한 10배 정도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기존의 원전 중심의 전기 공급을 기존에 칸 총리 있을 때는 그걸 백지화하겠다고 했고, 새로 들어온 총리는 뭐 적절하게 솔루션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원전 중심 에너지 전기 공급 시스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보다 확대한 그 전기 공급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 플랜보다는 더 많은 태양광 보급 계획이 도입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내년 7월 1일부터 발전차익 지원제도, FIT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그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리인데요. 아까 보셨듯이 이태리가 전기가 비싼 나라지 않습니까? 이미 올해 가격 보면 이제 그리드 페레트 왔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의 경우에 월별로 가격을 그 하강시키는 걸로 그 가격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3년 단위로 이게 이 테리프를 조정을 했다가 1년 단위로 갔다가 반년 단위로 갔다가 분기로 단위로 갔다가 이제는 월 단위로까지 간 나라입니다. 어떻든 이 테리프 조정이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그 태양광 설치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추다 보니까 월 단위로 이렇게 가격 하락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이 그 10월 달인데 그 가격이 뭐 여기 테리프라는 게 요 가격 준다는 거거든요. 이 유로입니다만 어떻든 0.2유로면 이게 30센트 정도 되는 가격이니까 지금 이 추가되는 그 발전차익 지원제를 보면 재원이 별로 없어 보이는 가격 구조까지 된 겁니다. 중국이 뭐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도부터 골드선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레코드를 쌓은 겁니다. 이게 가격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도 했었고, 올해 9월부터 FIT 제도를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아주 수직 상승해서 커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솔라루파, 골든선. 이게 이 자치성에 따라서 FIT 제도 했지만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해 9월부터 FIT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인도가 또 다크호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차피 인도는 태양도 좋은 나라고 또 땅도 넓고 각 그 성별로 주별로 공격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외국 자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올해만 2차례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독립형, 연계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통연계형, 뭐 그 다음에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또 그 리니어블 퍼처스 뭐 오블리게이션 해가지고 우리나라 RPS 같은 제도를 각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몇 %의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각 주의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그 온타리오 주가 FIT 제도가 있고 또 열심히 또 다른 주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빠른 속도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게 이제 그리드 패러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토탈 인스톨레이션 코스트입니다. 토탈 설치 가격이 얼마냐의 얘기인데요. 이게 그 와트피당 4불일 때의 그리드 패러티 이태리 온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리테일 프라이스, 소비자 가격으로 분석한 건데요. 이미 이태리는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그 토탈 인스톨레이션 코스트가 2.5불 정도에 와 있으니까 이미 그 거의 이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일본까지 스페인까지 다 그리드 패러티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되려면 그 시스템 프라이스가 아주 더 싸져야 되는 1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먼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13년에서 18년도까지는 이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와 같아지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 우리나라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매출이 태양광으로부터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풍력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매출 전체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매출 중에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교한 건데요. 우리나라 그 태양광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해에 5조 8천억, 한 6조 정도 됐고, 수출이 한 4조 정도 됐다는 거고요. 고용 인원이 9천여 명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떤 지경부 자료는 이게 10,000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기도 한데, 어떻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도 지난해 37억 불 됐고요. 올해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저런 업황이 예상했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서 올해보다는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하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중심의 그 에너지 공급 시스템 돼 있고 하도 그쪽에 그 부밍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없어서 그 비교를 한번 해본 자료인데요.
뭐 실제로 원자력 쪽 수출하는 거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10년 건설 기간으로 나누면 뭐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수출액이. 어떻든 태양광은 뭐 37억 되는 거니까 수출도 많고 뭐 고용도 많고 이쪽에 또 부가가치가 더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좀 쳐다봐라.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건 밸류체인별로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실리콘 생산하고 있는 기업 4개 기업이 있고 삼성, LG가 진입하려고 선언은 했는데 최근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지금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뭐 웨이퍼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만드는 기업도 많고 모듈 기업은 더 많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인버터, 그 다음에 BIPV, 관련되어 있는 에바나 시트나 백시트나, 그 다음에 뭐 페이스트나 코츠나, 그 다음 가스나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있었던 장비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광 산업은 종합산업이다. 전기, 전자, 뭐 소재, 화학, 뭐 건설 다 종합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가 매우 높은 10억 투자됐을 때 고용 효과가 제일 높은 게 태양광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 안 뜨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이 CIGS 하는 거고 이게 뭐지 왜 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CIGS 개발하는 회사하고 그 다음이 염료가몽 그 다음에 오게닉 태양전지 연구하는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든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수직 개발을 각 그룹별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일반 소비재는 아니고 국가 공공재잖아요. 전기라는 게. 그래서 이 각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모듈을 가지고 설치하고 그걸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해외 모듈만 파는 게 아니라 이게 개발하고 그쪽에 그리드하고 안정적으로 또 공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형태로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치 얼마 됐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기 나온 대로 662메가와트 정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올해 뭐 100메가 정도 수준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좀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떻든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급 목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차 이본계획을 지난해 말에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태양광 2030년도에 30기가와트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는 안 된 상태인데 저희 협회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냈던 건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나라 총 전력의 10%는 태양광이 공급 가능하다. 그렇게 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설비 용량은 32기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생산량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비량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 면적을 따지면 우리 한반도 남한 면적의 0.6%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새만금에 하면 1.5배 한 반전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가 한 24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산업단지가 조사해보니까 1345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산업단지의 반절 정도 못 되는 정도고요. 어떻든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공간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도시가